일본인 유튜버 공항에서 뜻밖의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일본 출신의 여행 유튜버 타카하시 유키는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유튜브에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태국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공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항 입국장 근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한 태국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벤코리아라고 적힌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을 무시했다. 한국 제품을 사지 마라. 한국 관광객을 환영하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여행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타카하시도 흥미가 생겨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흥미로운데? 태국에서 한국 불매운동이라.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은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한 불매운동을 의미하며 특정 사건을 계기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운동은 특정 한국 연예인, 기업 혹은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이 태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때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의 배경은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몇 가지 주요 사건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연예인들이 태국 문화를 무시하거나 태국을 낮춰보는 듯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한국 브랜드들이 태국 시장에서 가격 차별을 하거나 태국 소비자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듯한 마케팅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한 감정이 확산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태국과 한국은 긴밀한 외교 및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작은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 국가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벤코리아 운동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벤코리아 운동이 SNS에서 화제가 되긴 했지만 태국 내에서 한국 제품과 문화를 완전히 배척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한국 문화, K-팝, K-드라마, K-뷰티 등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고 태국과 한국의 경제적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반한 감정보다는 실용적인 소비 태도를 유지하는 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영상을 자주 만들었기에 이 장면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상과 달리 이 선동자의 연설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태국인들이 그의 주장에 반박하며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태국 청년의 반박으로 공항에서 공개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유튜브 각이 나왔다며 카메라를 들고 군중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태국인이 선동자를 향해 강하게 반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벤코리아가 태국에 어떤 이익이 되죠? 선동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 한국 연예인들이 우리를 무시했고 한국 정부도 태국을 무시한다고 라며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청년은 차분한 태도로 반박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태국에 기여한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K-팝, K-드라마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인이 많아졌고 한국 브랜드가 태국 경제에 기여한 것도 큽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배척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주변의 태국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타카하시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태국 청년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여행 유튜버 타카하시입니다. 혹시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태국 청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카메라는 공항 한쪽의 조용한 장소로 이동했고 타카하시는 삼각대를 설치한 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공항에서 벤코리아 선동자와 논쟁하셨는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나라폰 차차이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협력 사업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방금 그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태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 한국 기업이나 연예인들의 태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전체를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태국에도 큰 이득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벤코리아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해 이 운동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하니까요. 실제로 오늘 공항에서 그 선동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맞아요. 공항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기보다 오히려 당황해하는 분위기였죠. 나라포는 우리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중 확성기를 들고 있던 태국 선동자가 벤코리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태국을 무시했으며 태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과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하였고 심지어 입국 거부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타카하시는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을 제일 많이 여행하며 유튜브를 제작했으며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이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바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태국 국적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태국인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약사범 문제 및 불법 취업 방지 차원입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업하거나 마약사범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성매매 및 마약류 문제, 저임금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태국인의 입국을 더욱 철저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자 면제 정책의 악용입니다. 한국은 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자 면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입국 후 불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관계 및 정책 변화. 한국과 태국은 경제 및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 문제나 노동력 수요 등의 이유로 입국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는 입국 심사가 완화될 수도 있지만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로 인해 한국은 태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만행으로 한국은 정당하게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뿐인데 왜 이런 걸로 벤코리아 운동을 하는지 타카하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선동자 태국인은 중국인 친구를 데리고 와 같이 한다는 말이 갑자기 중국군과 함께라면 한국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는 공항 한복판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특히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말은 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발언을 하며 점령 어쩌고 하는 말이 참 우습게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태국은 한국에게 한참 모자란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중국인 친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찼던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선동자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 못하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태국 선동자는 계속해서 도를 지나치는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군사력을 그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국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현재 태국은 중국과 연합 군사 훈련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고 심지어 한국마저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 내에서 가장 연세가 많았던 백발의 노인이 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쇼 청년, 당신이 하는 말은 태국이 한국에게 큰 위험이 된다 이 말이 맞소?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태국의 국방력은 한국을 손쉽게 제압할 정도죠. 그러자 어르신은 태국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한국과 태국 양국의 군사력을 볼 때 제압을 걱정해야 하는 건 태국이라고 알고 있소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태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기도 한 것이요. 그러자 태국인은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몇 번을 얘기합니까? 태국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형제와 같은 중국이 있단 말입니다. 중국과 함께라면 그깟 한국 한 번에 점령해 버리죠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태국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중국에게 빌붙어서 밀착 외교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은 도저히 태국인의 하는 말이 아니다 싶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태국인은 어안이 벙벙한 안색이었고 백발의 노신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인구와 GDP 그리고 태국의 인구와 GDP 비교하면 두 나라 간의 수준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소만 그리고 최근 국외 군사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안쪽이지만 태국은 글쎄 몇 위인지 기억나지 않는 것 같구려. 청년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소? 중국이 없다면 자기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한국을 대적한다는 거요. 타카하시는 한국의 군사력을 꿰고 있는 듯한 노신사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 과거 미군에서 군생활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높은 계급이셨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기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분 말고는 군사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이런 분 앞에서 국방력 어쩌고를 했으니 노신사는 태국인이 알지 못했던 진짜 진실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북한과의 전쟁을 겪었어. 그때 한국은 무력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요. 한국은 그 어떤 나라와 붙어도 쉽게 이길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고 말이요. 태국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찔러보면서 간 보는 나라와는 다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청년의 친구인 중국인마저 당신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길 거요? 타카하시는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변호하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어요. 대체 한국의 어떤 부분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싶었죠. 왜냐하면 노신사의 태도는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묘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태국인과 노신사의 대화는 노신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말이 대화지 노신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태국의 공항이라 외국인도 많았지만 대부분 태국인이 더 많이 있었고 노신사의 말이 100번 맞는 말이라 자국민인 태국인들마저도 노신사의 편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타카하시는 노신사에게 다가가서 대체 왜 한국을 이렇게 변호해주는 건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군인 1세.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지. 아무리 조국을 위해 싸웠다 한들 전장에서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저 태국 청년을 보시기에 아무렇지 않게 침략을 얘기하고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나. 난 저 태도에 분노한 것이라네. 그리고 한국은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편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군.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장을 누비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분이 감히 존경하다 말하는 한국이라는 존재에게 더욱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신사분은 한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군사력은 거기서 거기였다네.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고 나와 함께 간 동료들도 한국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 하지만 한국에서의 군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을 때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다네.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지. 노신사가 말한 발전에는 무기 제작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래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한국과 태국이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면 결과는 물 보듯 뻔합니다. 현재의 전력을 두고 보면 태국군 한국군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될 거예요. 중국이 개입을 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처럼 끈끈한 동맹 관계도 아닐 뿐더러 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태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 중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병력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태국인은 몰랐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똘똘 뭉쳐서 진심으로 전면전을 준비한다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들과 함께한 라는 나라가 태국이라면 더더욱이요. 한국과 미국은 50대 50으로 100의 합을 내는데 중국과 태국의 합은 50대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저는 전쟁이나 군사 국방에 관련된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인지라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더욱더 빠지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시작된 벤코리아 운동이 여기까지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에 한국인들이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였다면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시간 방진 건 둘째치고 저건 명백한 유언비어잖아요. 지금 이곳이 특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았던 거지. 다른 곳이었다면 태국인의 말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 태국인의 말에 미동도 없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는 듯 보였어요. 타카하시는 주변의 한 한국인에게 어쭈어 봤어요. 한국인 입장에서 화도 안 나나요? 저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잖아요. 그러자 한국인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타카하시는 한국인의 얼굴에서 진정한 여유를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승자의 얼굴인가 싶었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타격이 있겠지만 한국과 태국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과 태국의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몇몇 저 선동자, 태국 사람처럼 일부의 태국인들 뿐이죠. 한국인들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국인은 가만히 있어도 싸워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노신사분께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어요. 그 한국인은 이 말을 끝으로 노신사에게 다가가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진정한 강자를 만난 것 같았어요. 한국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고 나서야 개념 없는 태국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눈을 굴려 태국인을 찾았는데 구석진 곳에서 아까 사라져버린 중국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히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난 후 타카하시는 유튜브 촬영을 끝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개념 없는 태국 선동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인들에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감동사연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